1960년 8월 1일 키프로스 공화국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당시 마카리우스 3세라는 교황 비슷한 느낌 나는 양반이 대통령이 됩니다. 마카리우스 3세, 바로 키프로스 정교회의 대주교입니다. 키프로스는 과거부터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정교회를 믿는 지역이었는데 이제 대통령까지 된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양반도 대주교 출신이더라도 메갈리데아라는 과거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를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터키계 부통령도 없애고 터키계 사람들은 투표권도 제한하게 하려는 헌법 수정안을 만들게 되었죠. 당시 키프로스에 사는 대부분의 그리스계 사람들도 그리스의 메갈리데아라는 비잔티움 제국의 국토 회복에 국뽕에 취해서 찬성하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우선 키프로스에 사는 터키계 사람들이 거의 사라지게 만들기만 하면 그리스라는 비잔티움 제국 국토로 흡수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된다고 판단을 했었으니 마카리우스 3세 정부 때 군대까지 이끌어서 당시 키프로스에 살던 2만 명의 터키계 사람들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고산지대나 황무지 같은 곳으로 내쫓아버리기로 했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고 가야 하는 것은 당시 키프로스에 사는 그리스계 사람들은 본인들이 키프로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키프로스에 사는 터키계 사람들도 키프로스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오스만 터키의 후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의 메갈리데아라는 말도 안 되는 발상만 없었다면 다툼은 없었겠지만, 메갈리데아 운동을 하는 그리스와 키프로스에 사는 그리스계 사람들이 계속해서 빼액을 했었으니 키프로스 공화국이 되었어도 그리스계와 터키계의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은 서로 전쟁의 한태지기에 1964년 무려 7,000명이나 되는 유엔 평화 유지군을 키프로스에 파견합니다. 이후 마카리우스 3세는 대통령을 하면서 키프로스를 그리스라는 국가로 편입시키는 메갈리데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생각을 바꿨어 그리스로부터 독립적인 아예 키프로스 공화국 그 자체가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1974년 키프로스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키프로스 안에서 넘나넘나 메갈리데아 욕심부리던 양반들이 그리스의 지원을 받아서 쿠데타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1974년 7월 15일 대통령이었던 대주교 마카리우스 3세가 축출되고 파지사장 니코스 샘프손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눈부릅뜨고 그 꼴 볼 수 없었던 터키도 바로 5일 후인 7월 20일 무력 침공을 감행합니다. 질적으로 키프로스 바로 위에 저렇게 널찍하니 있는 터키는 한순간에 키프로스 쿠데타 정부를 개박살냈죠. 뒤늦게 그리스도 키프로스의 그리스계 쿠데타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군과 해군까지 파견하면서 키프로스는 그리스와 터키에 축소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리적으로 가까운 터키는 이틀도 안 돼서 키프로스 북부와 수도 니코시아까지 장악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리스 군대는 키프로스에서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키프로스에 살던 터키계 800명 이상이 사망하고 키프로스에 살던 그리스계는 8,000명 이상이 실종되거나 사망합니다. 그 당시 키프로스 옆에서 키프로스 먹고 싶어하던 그리스는 1960년대 쿠데타를 일으킨 이 양반이 대통령으로 있는 군사정권이 들어서 있었는데, 키프로스로 전쟁 지원했다가 처발리고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민주화 시기까지 겹치면서 그리스에는 민주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된 7월 15일로부터 고작 열흘 만인 1974년 7월 25일부터 제네바에서 그리스와 터키, 키프로스가 함께 회담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 중단하고 회담 오지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뇌에 뉴런 시냅스 터진 터키가 8월 16일 키프로스에 2차 침공을 합니다. 그렇게 터키가 키프로스 전체 면적의 35.08%를 점령하게 되었죠. 이미 제네바에서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전쟁을 중단시켜야 할 판에 침공을 하는 명분도 오지게 없는 정신나간 짓을 한 터키. 1974년 11월 그리스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117개국 만장일치로 터키군 키프로스 완전 철수를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 3212호를 채택합니다. 게다가 푸키프로스의 인구는 40만도 안 되었어 지금까지도 약 3만 명의 터키 현지 주민들을 이주까지 시키면서 터키는 버텨왔습니다. 이후 1980년 더 강력한 강성이었던 터키 케난 에브렌 장군이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이 된 후 83년에는 아예 터키계 사람들이 살던 부키프로스를 부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이라고 독립을 선언해버렸죠. 현재까지도 전쟁이 날 수 있어서 키프로스라는 한 국가의 땅을 유엔 평화군이 갈라놨을 뿐 어찌되었든 국제법상으로 뭐로든 키프로스는 키프로스라는 하나의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터키 혼자 대뜸 유엔 평화유지군이 만들어놓은 완충지대 위를 지들이 만든 계례국을 인정해달라고 빼앗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터키 내부는 상당히 개판이라서
반대파에 대한 숙청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게다가 키프로스에 괴뢰국까지 세워두고 버티고 있으니 EU 국가들이 그 꼴 이쁘게 봐줄 리가 없습니다. 이후 유엔은 그리스계 키프로스에 유리하게끔 북키프로스 공화국을 미승인국으로 지정하고 경제 제재까지 가고 있지만 아직도 터키는 북키프로스에 대한 경제 지원을 해가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단되기 전에 키프로스에 있는 이 바로샤라는 휴양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유엔이 설정한 완충지역이 되면서 저렇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귀신 나올 것처럼 변해버렸고 전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사실 분단국가 얘기를 하니 남북한과 키프로스 외에 중국과 대만도 분단국가가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국과 대만의 관계, 즉 양안관계는 조금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호기심이 중국 대만의 양안관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십시오.